부모, 형제, 친인척은 보통 사랑의 관계이지만 인생의 묘에서 또 반대로 전생원수로 악연의 관계일 수가 있다. 이때는 멀리 멀리 도망쳐야 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떻게 한 것 같기도 한데 왜 또다시 하느냐. 나도 여러분들처럼 유튜브를 보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 달린 댓글들을 다 봅니다. 왜 보느냐 하면은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가 놓친 부분도 댓글에서 채워주는 경우가 있고, 내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댓글을 보다 보면 가끔씩 기상천외한 댓글들이 달려요. 본문보다 더 뛰어난 댓글들이 달리더라. 이야, 참 어떻게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댓글들이 달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따로 보관해서 두고두고 보고 싶은데 내가 노땅이라서 캡처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 번 읽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교활하고 사악하고 약사 빠른기에도 중생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리석고 개되지보도 못한 게 또 중생이지만 참 또 한편으로 또 천사가 중생이고 또 한편으로 신보다 나은 게 중생이다. 참 중생이란 참 묘한 존재이다.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로 끊어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또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아주 기상천외한 댓글이 달렸어요. 그 댓글이 뭐냐 하면은 여자가 댓글을 달렸는데 자기 엄마가 창녀 출신이래.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인성을 가지고 그 엄청나게 당했는 모양이에요, 엄마한테.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반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반대로 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그 엄마의 악연도 끊어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악연이라면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또 부모 형제가 또 나쁜 피를 가졌다면은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자각하고 죽도록 그 반대로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댓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댓글에 대한 또 찬사의 댓글을 쓰고, 그래도 또 마음이 안 됐고, 또 나는 물론이고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갖다가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부모 형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고 피를 나눈 관계고, 또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그런 관계다. 그리고 윤회로 따져봤어도 가장 가까운 인연이고 또 천륜의 관계죠. 민족은 어떻습니까? 민족은 같은 피와 문화와 같은 지역에서 사는 공동체죠. 역사를 같이 하고 피를 같이 나누고 문화를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포더라. 서로들 잘 돕고 잘 지내야 되는 그런 관계더라. 그래서 난끼리 같은 남북 같은 동포라 그러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러고 난리도 아니죠.
방금 말한 게 이게 정상적인 관계고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고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는 양만 있는 게 아니죠. 음도 있고 정만 있는 게 아니더라. 반도 있죠. 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악도 있죠. 그런데 앞에서 내가 이야기한 거는 이상적인 관계고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반대로 부모, 형제, 민족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동포 민족이면 6.25 전쟁을 해서 왜 몇백만이 죽고 일상 가족이 됐겠느냐. 부모, 형제, 민족이 좋은 이념이면은 앞에처럼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악연이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고 피를 섞은 부모, 형제, 민족이 제일 무섭더라. 동서고금 역사에서 혈육 간의 싸움, 같은 민족 간의 내전이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친척은 다 잘 지내야 될 것 같지만은 민족은 잘 지내야 될 것 같지만은 왜 내전이 일어나는가? 이방원이 왕자의 나라는 왜 일어납니까? 형제들 간의 재산 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왜 죽이고 합니까? 탤런트 연예인들 나오듯이 왜 부모가 자식, 친척이 자식 등 처먹습니까? 연예인은 뉴스에 드러나서 그렇지 안 드러난 것은 빙상의 일각이죠. 드러난 것은 빙상의 일각이더라. 왜 그러냐? 같은 민족 간의 내전이 제일 무서워요. 동서고금의 역사를 살펴보세요. 외침이 오면은 이 같은 민족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가 있고 자기들은 또 돌아갈 곳이 있죠.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판사판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봐주는 것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알아서 봐주고 몰라서 봐주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같은 민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독립운동가나 이런 거는 누구한테 잡힙니까? 일본 수사한테 잡히는 게 아니고 조선 사람이면서 그 일본 경찰에 그게 몸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 잡힙니다. 왜? 같은 민족이라서 모든 습성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강점 약점을 갖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혈육 간 민족 간 전쟁은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하여 전쟁보다 더 무자비하다. 봐주는 게 없다. 또 같은 지역에 계속 살아야 되죠. 계속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한쪽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것이 내전이 무서운 겁니다. 인류 사전 없습니다. 더 잔인합니다.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 우리가 큰 불이 나면 뭐 남는 게 있다 그러죠. 타다 남는 거라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큰 홍수가 나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큰 홍수가 더 무섭다 그럽니다.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 그래요. 다른 민족이나 모르는 사람하고의 싸움이나 전쟁이 화재라면 불이 난 것이라면 부모 형제 간 친인척 간의 다툼과 같은 민족끼리의 싸움은 대홍수가 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서고감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잘 아는데 그 같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나 누구의 손에 죽느냐?
누구 손에 무시당하느냐? 친척이나 같은 민족의 손에 무시당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들이 있죠. 외침을 막아낸 전쟁 영웅들은 처음에는 좋다 그래요. 막 영웅식 취급해. 그 다음에는 왕과 귀족 입장에서는 전마가 내 권력을 뺏지 않을까. 백성들한테 나보다 인기가 더 있네. 내 정권을 이어갈 놈이야. 이러면서 죽이려고 들매들고 백성들도 은혜로운 수를 갚는다고 점차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래서 추방하거나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은 물론이고 아랍의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족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한 영웅들은 처음에는 좋다고 추방하다가 중간에 지나면 다 추방하거나 죽여버립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구했지만 선조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파직당하고 끌려가가지고 죽을 정도의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노량해전 끝나고 이순신이 살아남으면 선조가 가만두겠습니까? 백성들한테 이순신이 공이 더 크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더 있는데 그걸 군대를 치고 있는데 죽이겠죠. 그럼 이순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군대를 몰아서 선조를 없애고 지가 왕이 되든가 안 그러면은 선조의 칼날에 죽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순신이 싸움 막바지에 일부러 갑옷을 벗고 북을 쳤다는 거 보니까 나는 또 자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지식인이 되려고 그러면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는 되풀이 된다 말이 역사는 가정하지 말라는 말이지만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재벌집 자식들은 경제학을 공부시키거나 경영학을 공부시키거나 안 그러면 역사를 공부시킵니다. 저 누굽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도 뭡니까? 그 동양사학과 나왔죠. 그리고 그 이병철 회장 외손자인 것이 누굽니까? 신세계백화점 누굽니까? 그게 고현정이 옛날 남편 이름 생각 안 나네. 거기도 내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미국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알라 그러면은 지식인이 되려 그러면은 좀 인생을 좀 설거럽게 살라 그러면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 중국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일본 역사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의 역사를 하려 그러면은 그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활동성과 운명을 보려 그러면은 프루타크의 영웅정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책입니다. 프루타크의 영웅정 인터넷에 한번 써보세요. 이걸 봐야 된다. 그걸 보면 동서고금의 천재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나라를 공한 영웅들은 장군들은 처음에는 고맙다 그러다가 98%다 기양가거나 추방되거나 죽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국의 토사구팽은 무자비하죠. 새로운 밀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은 새롭게 황제가 된 사람들은 자기와 같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웠던 공신들을 대거 숙청하죠. 한나라 유방은 장난입니다.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30만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땠으면 어떻습니까? 대약진운동을 통해서 4천명 죽였다 그러죠. 거기다가 문화대혁명 해가지고 똑똑한 놈 다 죽여버리고.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스탈린도 군 장교들의 70%는 죽여버렸죠. 7, 80% 죽여버렸습니다. 숙청은 누구 하느냐? 부기를 가진 놈들, 똑똑한 놈들, 창업 공신들 이런 놈들 죽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 페르시아가 쳐들어가가지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전쟁이 있는데 그게 이 전쟁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정확하지 않았어.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면 또 시청자들이 우습게 보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뜻맞춰서 할게요. 거기에 영웅도 죽이려 그래. 처음에는 고마워하다 죽이려 그래.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가 물리쳤던 적국 페르시아로 도망가서 거기서 빌부터 살다가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의병자들 되게 죽었죠. 고경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는 의병들이 대거 일어나서 나라를 지켰습니다만 청나라가 쳐들어온 만주족이 쳐들어온 병자로 한 정교를 때는 의병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의병이 없었나 걔들이 전격전을 해버렸죠. 중간에 뭐 의주성이 뭐 중간에 있는 성들 제껴버리고 그냥 말을 몰고 그대로 한양으로 돌격해가지고 수도를 점령해버리고 남한산성을 포위해가지고 우한테 항복을 받아내는 전격전을 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뭐냐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의병자들을 갖다가 대거 모함해서 죽였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등용해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배신감에 그게 겁이 나서 의병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등막 짱구이라 그런 거 있죠. 이 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건데 이 노땅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고등막 짱군. 너한테는 잘하고 너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자기 가족들한테는 엄청 무섭게 하고 굴림하고 마음대로 하고 해코지 하죠. 인식하고 너한테는 막 파주고 너한테 잘하고 너한테 꼼짝도 못하면서 너한테 성질 부리면은 가만 놔두고 두드려 맞죠. 남한테는 꼼짝 못하고 너한테는 막 좋은 사람인 척막 퍼주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마누라하고 자식한테는 굴림하고 막 욕하고 두드려 패고 인식하고 대장질하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형제도 마찬가지지. 고등학 짱구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이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합니다. 너한테도 잘하고 내 가족도 잘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너한테 못하고 내 가족한테 잘해야 되는데 대개는 내 가족한테 못하고 너한테 잘하더라. 그러니 친척들한테 부모 형제나 가족들한테 무자비하게 되더라. 그러면 부모 형제와 친척을 갖다가 왜 좋은 전생에 좋은 인연일 경우도 있지만 왜 나쁜 인연끼리처럼 묶어 놓느냐. 멀리 떨어져가 있으면 서로 보복을 뭔가 주고받고가 안 되겠죠. 전생의 숙제를 해결을 못 하겠죠. 예를 들면 친구 같으면은 친구가 뼈다귀에 나온다 그러면은 안 보면 되죠. 직장인 동료 같으면은 뭐 안 다니면 되죠. 그렇지만 부모 형제로 친척으로 맺어져 놓으면은 이게 가까이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관계죠. 그래서 치고받도록 해놨다 이거야. 예를 들면 건투 시합에 링이 있죠. 링 안에 서로 가다 놓은 거야.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이 전생에 선연 좋은 인연일 경우도 있지만 저기는 악영 원수일 경우도 있다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음양이죠. 피로 엮어놔야지 이게 서로 쉽게 도망도 못 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죽이도 살리도 못하게.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이 가장 좋은 관계가 되고 좋은 관계가 되는 게 맞지만 그걸 추구해야 되지만 또 부모 형제 친척이 민족이 가장 무서운 악인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가장 무서울 수 있다는 거 알았고 실질적으로 제일 무섭다. 가장 무서운 악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 속에 숨어있고 천사 뒤에 숨어있더라. 이 말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자연계에서는 반드시 천적이 있습니다. 천적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천적이 없으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상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항상성이 생겨야지 어떤 상태를 균일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항상성이 생겨야지 이 지구와 인류와 인생이 돌아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천적이 없는 것들은 자기 동족이 천적이더라. 사자하고 호랑이는 천적이 없죠. 사람도 천적이 없죠. 서로가 천적이다. 동족끼리의 천적이 양극갱시보다 더 무섭다. 더 잔인하다. 인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짐승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육을 안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같은 인간을 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질투라는 매명하에, 자기 야망을 펼친다는 매명하에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대거 죽이고 고문하고 쫓아내더라. 인류 역사는 그 전쟁의 역사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바보이거나 가스라이팅 하거나 위선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악당이라도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아무리 착한 좋은 사람이라도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의 나쁜 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반대로 아무리 악당이라도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한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그것도 미미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세상에 알고 보면 좋은 사람들만 있다면 왜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고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고, 법과 제도는 왜 만들어졌고, 경찰, 검찰, 군대는, 판사단은 왜 있느냐? 그래서 부모, 형제, 친척이 나의 천적이 될 수 있고, 가장 무서운 악마가 될 수가 있고, 가장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데, 아까 내가 모두에서 이야기했죠. 부모, 형제와 친척 간은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세상은 엄정이라서 남만 있는 게 아니고 밤만 있다 그랬죠. 선만 있는 게 아니고 악도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남만 알고 밤을 모른다면 밤편이고 밤에 당합니다. 만약에 내 부모, 형제나 친척이 이런 경우에는 저 자식을 때리고 부모, 형제, 친척으로부터 멀리 탈출하고 도망을 가야 되더라. 보통 사람은 도망을 못 가요. 왜 도망을 못 가느냐 하면, 내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심각성을 몰라.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다, 그래도 형제다, 그래도 친척이다 이러면서 평생 괜찮아지겠지, 뭐 내가 좀 더 양보하지, 그래도 부모인데 형제인데 이러면서 끝도 없이 끌려가더라.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내 말대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처자식 데리고 멀리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도망가 살면 되는데 주간에 또 말이야 술 한잔 먹고 애롭고 익하니까 말이지, 그래도 부모인데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도 친척인데 이러면서 맨날 울고 불고 지랄병 떨다가 다시 부모, 형제 그 원수 같고 악마 같고 지옥 같은 거기에 그 똥통에 그럼통에 늪속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 있어요. 멀리 탈출하면은 탈출해야 됩니다. 서지금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부모 형제가 같은 늪속 신흙탕 똥통에 빠져서 다 더러워지고 다 죽는다 이 말이야. 세상에는 작은 도가 있고 큰 도가 있어. 작은 효도가 있고 큰 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도하고 여자의 도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거 절세히 알아야 돼요. 작은 효도는 뭡니까? 엄마 입에 붙어서 쎄쎄쎄하고 이거 맛있는 거 잡사고 있어. 뭐 이쁜 옷 입고 있어. 뭐 건강하시죠? 이런 게 작은 효도입니다. 작은 효도 큰 효도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거는 여자의 도에 해당되죠. 근데 진짜 큰 효도는 뭐냐? 부모 형제를 버릴 값이라도 내가 나가서 처자식 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또 부모 이름을 내고 입신양면에서 부모 이름을 내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여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를 핑계대는 게 아니고 작은 효도 큰 효도를 다 해야 되지만 굳이 하나를 해야 된다면 남자는 큰 효도를 해야 된다. 남자의 도가 여자의 도에 틀리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아니죠. 또 엄마하고 쎄쎄쎄 해야 되죠. 맛있는 거 잡사고 있어. 이쁜 옷 입고 있어. 그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병원 가면 또 모셔다 드리고 이래 해야 되죠.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 빠졌을 경우에 남자는 큰 효도가 뭐냐? 처자식 데리고 독립해서 씩씩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처자식 이쁜 거 먹이고 좋은 거 먹이고 이쁜 거 입히고 좋은 데 재우고 큰 효도를 해야 되더라. 이 작은 효도 큰 효도를 갖다가 구분할 줄 모르고 여자의 도와 남자의 도를 갖다가 구분할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된다. 여자는 마마보이가 돼도 되지만 남자는 왜 마마보이를 갖다가 혐오합니까? 남자의 도와 여자의 도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효도와 큰 효도는 틀리기 때문이다. 부모 형제가 만약에 있고 친척이 이렇다면 처자식 데리고 도망가야 됩니다. 멀리 도망가서 내 처자식 잘 먹이고 잘 살리고 나도 떳떳하게 시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입신양명하고 부모 이름을 내고 가문 이름을 내고 이게 남자의 도고 진짜 큰 도더라. 그게 진짜 부모를 이해하는 거리다. 작은 정의 얽매여서 남자의 도를 모르고 작은 효도의 얽매여서 부모와 친척이 악마인데 괴물인데 거기에 같이 남아 있으면은 같이 늪 속에 있는 거고 같이 똥통에 있는 거고 같은 지옥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다 죽어요. 그게 우선 봐서는 효도 같지만은 크게 봐서 효도입니까? 불효지. 그렇지만은 처자식을 데리고 도망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처자식을 잘 건 사이에서 씩씩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선 불효 같지만은 크게 봐서 멀리 봐서 이게 진정한 효도다. 큰 효도를 하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작은 효도와 큰 효도를 둘 다 할 수 있으면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나 배치될 경우에는 남자는 큰 효도를 해야 된다. 여자의 도와 남자의 도는 분명히 틀리다. 왜 여자 남자를 갖다가 한 몸에 안 놔두고 따로 분리해야 하겠어요? 그게 더 보기 좋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신은 뭐 대자연 대생명 뭐 여기는 뭐 쓸데없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어리석어서 남자 여자를 갖다가 한 몸에 놔두면 좋을 건데 왜 분리해 놨겠어? 간단한 비유로 들면 만인경하고 현명을 갖다가 한 기계에 이어놨다. 만인경도 안 되고 현명경도 안 돼. 둘 다 잘 될 것 같지만 회계교육 번에 나오면 뭐 한국도 잘하고 미국도 잘할 것 같은데 이론상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도 모르고 미국도 몰라.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요새 유학 갔다 오면은 서류 전형에서 거의 다 날려버립니다. 그걸 통과했다는데 면접에서 거의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떠냐, 뭐 시간이 길어졌는데 시간이 길어져도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TV에 사자에서 보면은 죽어서 이제 이렇게
죽는 과정, 죽어서 겪는 과정, 다시 환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한 게 있는데, 언제 내가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 다시 그 태어나기 전에 빌어라 그래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라, 좋은 부모한테 태어나라, 좋은 영모에 좋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빌어라 그래. 우리가 가문하고 뭐 이거 따지면은 젊었을 때는 나도 펄펄 뛰었어요. 지금 조선시대도 아닌데 어찌 양반 쌍놈이 있습니까? 어찌 가문을 따집니까? 지하기 나름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참 저 삘이 나는 입에서 뻗떠모르고 한 이야기죠.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종교에 있다 이야기했다시피 성인들이 이야기했다시피 피와 유전되는 게 아니고 성격 정신까지 유전되고 거기다가 조상의 엊그지 후손에 유전이 됩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문이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 복이 내 인생의 7, 80% 차지하죠. 뭐 90%까지, 97%, 8%까지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팔자가 거의 결정됩니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팔자가 거의 다죠. 아버지 잘 만나면은 남편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면은 아들 잘 만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 셋을 잘 만나야 된다고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이면 이야기해요. 고등학생 여자 대학생들도 저끼리 모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 앞에서는 시험 까죠. 남녀 평등이라고 그러고 남자 필요 없다고 그러고 여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시험 까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아닙니다. 그래서 가면이 중요하고 아버지가 중요하죠. 자, 밑밥을 내가 조금 많이 깔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자기 가문이 개판이고 친척이 개판이고 부모가 개판이면은 내가 그 피와 유전자를 받았고 그 가풍 속에 살고 그 문화 속에서 살고 그 또 업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개차반일 가능성이 98%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차반은 맞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맹신보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종인데 향을 싸면은 향 냄새가 배기고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배긴다 그럽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면은 자기 몸에 똥이 묻은 건 아니지만은 직접적으로 똥이 묻은 건 아니지만은 자기 몸에 화장실 냄새가 배인다고 되어 있죠. 똥 냄새가 배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개 속을 가면은 내가 비를 맞은 건 아니지만은 축축해지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모 형제나 친인척이 개차반이면은 거기서 도망을 쳐야 되지만은 어릴 때는 또 도망을 칠 수가 없죠. 학업은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지 말고 우리 부모 형제나 친인척 우리 가문을 이게 바른 가문인지 개차반인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대부분 이 생각 못 해요. 왜? 화장실에 처음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 냄새가 안 나죠. 그게 당연한 줄 알죠. 또 비유로 들어가 설명합니다. 똥통에 있는 구더기들은 어떻습니까? 거기가 똥통인지 모르죠. 똥은 자기한테 먹이죠. 너무 맛있고 너무 냄새가 좋죠. 그리고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의 최고 경지는 뭡니까?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똥파리죠. 똥파리들이 구더기는 자기가 똥 속에서 있는데 똥파리들은 똥 위로 휘휘휘 날아다닙니다. 그럼 똥파리 입장에서 일단 똥통 속에 들어있는 구더기 입장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똥파리를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빨리 똥파리가 돼야지. 야, 똥파리 너무 부럽다. 나도 똥파리 되면 이것저것 해봐야지. 나는 이 똥밖에 못 먹었는데
다른 변수에 가가지고 똥통에 가가지고 다른 똥도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집 가문이, 우리 부모가, 우리 친인척이 이 똥통이냐 이게 반듯한 가문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해야 되더라. 그리고 반듯한 가문이면 여러 가지 배울 게 많고 도움받을 게 많죠. 근데 똥통이면 어떻습니까? 똥통이다. 일단은 자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나도 그 피와 유전자를 받고 그 가문 성격도 유전되고 그 가문 속에서 살고 그 문화 속에서 살고 또 조상의 업도 나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나도 똥통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구덕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 형제가 어떻고 가문이 어떤지 알고 내 자신이 어떤지를 알면은 그 당시 개선하려는 의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죽도록 개선해야 된다. 반대로 하려고 해야 된다. 죽도록 개선해야 된다. 나는 안 그러려고 해야 된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된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못합니다. 구더기는 자기가 똥통에 있는 줄도 모르고 구더기의 목표는 똥파리들.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이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그 댓글을 보고 그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게 대단합니다. 남자들도 이 생각을 못하는데 특히 여자들은 감성이기 때문에 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마음도 못 가지는 게 여자입니다. 근데 여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자각하고 그 반대로 하려고 다짐에 다짐을 하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거기서 탈출을 하고 자기 엄마하고의 인연을 갖다가 나중에는 끊었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남편하고 자식들 거느리면서 바른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특히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형제들하고 치고받고 우리 아버지 때는 생 난리 뽀글통을 치겠더라도 내 자식만은 안 그랬겠지. 내 자식들은 형제간끼리 잘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 그렇죠. 내 자식,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 자식은 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죠. 그리고 또 밑에 자식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자식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가 한 거는 무조건 옳은 줄 알죠. 비판을 뭔가 하죠. 특히 그 엄마가 한 거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갖다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엄마는 무조건 좋고 우리 엄마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죠. 왜? 나이 챙겨주니까. 나도 안 큰 친한 사람이고 나의 후원자니까. 그리고 또 부모, 자식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때가 그렇고 우리 아버지 때가 그랬지만은 우리 형제가는 안 그럴 것이야. 우리 형제가는 달라.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과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생각을 못한다 어떤 사람들. 생각을 하더라도 그놈의 피라는 정에 걸려서 못 벗어나더라. 그러면은 못 벗어나면은 다 같이 죽는다. 거기다 처자식 만들었으면은 엄한 처자식까지 그 똥똥 속에 들어가서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조상, 부모, 친인척들을 갖다가 잘 봐야 된다. 사랑의 관계이고 사랑을 추구해야 되지만은 그런 관계가 안 되고 개차반이라면은 그걸 자각을 해야 된다. 자각을 하고 나는 성경할 때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고 저 반대로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거듭하고 그 반대로 하려고 노력을 거듭해야 된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은 거기서 탈출해야 된다. 특히 처자식이 있으면은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 그게 큰 효도를 하는 거고 남자의 도를 행하는 거고
일시는 우일시를 하는 거고 몇 명 더 하는 길이다.